자, 이번 시간에는 원시근을 갖는 모든 자연수 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정리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7개죠. 그 앞에 있는 6개는 보조 정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 6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수가 1보다 큰 정수일 때 원시근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2, 4, P의 K 그리고 2P, K 거듭제곱. 여기서 P는 홀수인 소수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예정이고요. 자, 원식은 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식은이 뭔지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자, 그래도 원식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연수 n을 가지고 오고요. 자연수 n이 있고, 자, 그리고 이 n과 서로소가 되는 GCD가 서로 1이 되는 그러한 정수 A를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A에 여기 phi n을 해주면 정확하게 1과 합동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건 오일러 그 정리인데 어쨌든 거듭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그러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이러한 그 K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우리는 법 n에 대한 A의 위수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오더 n의 A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뭐 가장 작은 값이 10이었으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가장 작은 그 자연수를 위수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 가장 작은 자연수의 값이 phi n일 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A를 법 n에 대한 원식은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원식은 정의는 대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차례대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일단 3 이상이 되는 자연수 K에 대해서 2의 K 거듭제곱은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자, 일단 원시근의 정의를 아까 봤지만 원시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수와 서로소가 되는 정수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서로소가 되는 정수를 임의로 가지고 와볼게요. GCD A의 2의 K. 자, 여기는 1. 자, 이거인 정수 고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거듭제곱이, 그러니까 여기에 위수가 법 2K에 대해서 위수가 A에 대한 위수가 여기에 대한 phi 값을 가지게 되면 원시근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phi에 여기 잠깐 계산을 해보면 2의 K. 자, 여기는 계산 결과가 뭐 그냥 여기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2의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되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A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 법에 2K 이렇게 되는 가장 작은 값이 이 값이 아니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지수에 대해서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되죠? 자, 뭐 여러 가지 관찰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관찰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 이걸 처음에 증명하신 수학자가 있었겠죠. 자, 했을 텐데 해보니까 여기서 2의 K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될 때 1이 되더라. 이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됐을 거고요.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레임. 자, 여기는 이 A에 대해서 A의 2의 K 마이너스 2. 자, 이 값이 1과 합동이 된다. 자, 이것만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자, 이걸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일단 K가 3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K가 초기 조건 3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3인 경우. 자, 3인 경우는 여기 3이 들어가면 1 거듭 제곱이니까 제곱이 될 거고요. 제곱 1과 합동. 여기는 8이 되겠죠. 되죠? 자, 제곱이 8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8과 서로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되죠? 자, 여기서 지금 A가 8에 대해서 서로소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한 13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꼭 1부터 8까지의 그런 서로소인 정수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A는 8Q 플러스 R. 자, 이렇게 되는 QR이 정수가 존재할 거예요. 0보다는 R이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은. 자, 이거인
정수 Q와 R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지금 여기랑 그리고 8, 여기는 최대 공약수가 같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GCD A의 8. 자, 여기가 지금 1인 거는 주어진 가정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GCD 8의 R.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R의 범위가 0부터 8까지니까 여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서로소가 되는 그 R을 생각해주면 1357이 되겠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8에 대한 법을 생각해주면 A와 R은 법 8에 대해서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A는 R, 법 8.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R. 자, 그러면 여기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제곱이 될 거고요. 자, R이 1인 경우, R이 3인 경우, R이 5인 경우, R이 7인 경우. 자, 1이 되면 여긴 제곱이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9가 될 거고요. 여긴 25, 49가 되겠죠. 자, 그런데 법 8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도 8에 대해서 1과 합동이고 24 빼주면 48 빼주면 1과 합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법 8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실 그냥 뭐 처음부터 지금 서로소니까 A는 1357 중 하나와 합동이다 라고 하고 그냥 증명을 가도 되는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증명을 해 본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여기를 가정하고 그 다음 항이 성립하는지를 보아야 되겠죠. A에 2에 K-2. 자, 이 값이 1, 법 2K. 가정.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빼준 게 여기에 배수니까 A에 2에 K-2. 자, 이 값은 1 플러스 2의 KT. 이렇게 되는 정수 T가 존재하겠죠.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K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K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제곱.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 값에 제곱을 취해 주고요. 여기서도 이 값에 제곱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곱해주면 지수끼리 1이랑 2랑 더해주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의 K-1.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이쪽은 계산 결과가 1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2배의 2의 K 플러스 1에 이제 뭐 T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플러스 제곱이 되겠죠. 2배의 2K 하고 플러스 T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 2의 K 플러스 1이잖아요. 자, 2의 K 플러스 1에 대한 합동을 생각해주면 여긴 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값. 자, 여기도 일단 K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잖아요. 되죠? 여기는 뭐 그냥 자연수만 돼도 성립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둘 다 0과 합동이 되니까 이 K 플러스 1에 대한 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법 여기는 2의 K 플러스 1.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명제가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만큼 거듭 제곱해서 1이 나오니까 여기에 파이만큼 지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1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수 MN이 여기서 서로소가 되면서 둘 다 2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그런 곱해준 값 정수 Mn은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도 증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직접 하는 건 어려울 거고요. 내용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단순 계산이라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최소 공배수. 자, 여기서 뭐에 대한 최소 공배수냐면
파이 값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LCM. 여기는 LCM 파이의 M 그리고 파이의 N. 자, 이 값에 대한 두 값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우리는 그냥 L이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MN에 대한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여기도 지금 이 값과 서로소가 되는 수를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자, GCD A와 MN이 1이 되는 이거인 정수 A 고려. 자, 이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곱과 어떤 정수가 서로소라는 거는 M과 A 그리고 N과 A도 서로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필충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최대 공약수 A와 M도 1이 되고 그리고 최대 공약수 여기서 A와 N도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오일러 정리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오일러 정리. 자, 두 개가 서로서면 오일러 정리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선 A에 대해서 파이의 M. 자, 이 값이 여기는 1과 합동이 될 거고요. 법 M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여기는 A의 파이의 N. 자, 이 값이 1과 합동이 되겠죠. 법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자, 여기는 오일러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해준 거고요. 자,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그 양변을 이쪽은 파이 M분의 L 그 값을 취해 볼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파이의 M 분의 L. 자, 여기도 파이의 M 분의 L. 자, 밑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는 파이의 N 분의 L. 파이의 N 분의 L. 자, 이 값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최소 공배수니까 이 값을 약수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으로 나눠줘도 여전히 파이 N분의 L. 이 값은 정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값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 약분이 되고 여기는 A의 L 거듭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정수번 거듭제곱해도 1로 여전히 남아있겠죠. 자, 둘 다 A의 L 거듭제곱으로 되면서 그냥 1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MN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선 A의 L 거듭제곱이 여기는 1과 합동이 되고요. 여기도 A의 L 거듭제곱이 여기는 1과 합동이 된다. 자, 이쪽에서는 법 M에 대해서. 자, 그리고 밑에서는 법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빼준 값이 어때요? 지금 빼준 값이 M의 배수가 되고 빼준 값이 N의 배수가 되는데 이 빼준 값은 일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A, L, -L, 1. 자, 여기가 M의 배수도 되면서 N의 배수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곱도 여기를 나누게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자, 여기 곱해준 값이 여기를 나누니까 A의 L은 1과 합동이 된다. 법 MN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수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정리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거듭 제곱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그 값을 우리가 위수라고 했잖아요.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거듭 제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 지수가 위수에 대해서 배수가 된다는 내용이죠. 내용이 있죠. 기본 정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MN에 대한 A의 위수가 얘를 나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더 MN. 여기서 A의 위수가 얘를 나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정수가 어떤 정수를 나눌 때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건 일반적으로 틀린 내용이죠. 왜냐면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값이 0이 아니면 절대값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선 둘 다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보다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오더 MN. 여기서 A. 자, 이 값보다는 L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정수론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최소 공배수잖아요. 지금 파이 M과 N에 대해서 지금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우리 최소 공배수와 여기 일단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두 수의 곱이 되죠. 파이의 m, 여기서 파이의 n. 자, 이렇게 두 개의 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눠주면 지금 이 값은 여기와 같아지겠죠? 자, 그냥 적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값이, 자, 여기는 결과가, 자, 여기는 정확하게 파이의 m, 그리고 파이의 n 나누기 d. 자, d였는데 최대 공약수니까 두 개 최대 공약수 그냥 바로 적어볼게요. GCD. 자, GCD에 파이의 m, 그리고 파이의 n. 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본적인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 값, 그리고 이 값 두 개를 생각해 볼 건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m과 n이 둘 다 2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몇 개를 계산해 봐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이 값이 2보다 크면 이 파이 값은 무조건 짝수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두 개는 모두 다 짝수예요. 짝수. 자, 둘 다 짝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건 이제 공약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최대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최대 공약수. 이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여기서는 지금 이쪽 밑으로 가서 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2분의. 자, 두 개는 m과 n이 서로 소니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파이의 mn. 자,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이니까, 그런 자연수니까 2로 나눠줬을 때 파이의 mn. 자, 여기와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보다 확실히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에 대한 위수, 자, 법 mn에 대한 a의 위수. 자, 이 위수는 이 값보다 확실히 작다. 되겠죠? 자, 작아지니까 절대로 위수가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원시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홀수인 소수인 경우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P의 원시근이 존재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소수에 대해서는 원시근에 대한 존재성을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는 원시근이 존재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시근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원시근은 존재하니까 원시근을 아무거나 한 값을 가지고 올게요. 자, G를 P의 원시근이라 하자. 자, 원시근을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값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G는 G 플러스 P.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법 P에 대해서. 자, 이거이므로. 자,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합동이 되면은 이 값을 법으로 했을 때 위수가 같다라는 건 뭐 잘 알려진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오더 P의 G. 자, 이 값은 오더 P의 여긴 G 플러스 P.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원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의 값은 정확하게 파이의 P.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원시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법 P에 대해서 여기의 위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값도 여전히 원시근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G 플러스 P. 자, 여기도 P의 원시근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저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시근을 찾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 G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G. 자, 여기서 원시근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생각을 해본 건데, 그러면 G에 대해서 저쪽 조건 P-1 거듭제곱을 했을 때 P제곱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경우가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에 G의 P-1, 자, 이 값이 1과 합동이 되지 않는 경우. 여기는 그냥 오케이. 된 거죠. 그냥 이 G를 R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시근을 그냥 G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G, P-1. 자, 여기가 1과 합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 P에 대해서, 제곱에 대해서. 자, 이거인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이 G라는 값은 저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식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될 때는 G 플러스 P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클레임 여기는 G 플러스 P의 값이 여기 P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여기는 1과 합동이 되지 않는다. P 제곱에 대해서. 자, 이걸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1과 합동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귀류. 자, G에 플러스 P에 대한 P 마이너스 1. 자, 이 값이 1. 법 P 제곱. 가정하자. 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값은 그냥 이항 정리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항 정리는 P 마이너스 1, choose 0에 여기서는 G를 기준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G에 대해서 여기서는 P 마이너스 1 하고 이쪽을 0번 곱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P 마이너스 1에 대해서 1. 여기는 G에 P 마이너스 2가 되고 P가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플러스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P 마이너스 1의 제곱에 G에 P 마이너스의 3이 되고 P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자, 좀 칸이 좁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우리는 법 P 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P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은 3제곱, 4제곱, 5제곱이니까 이 뒤쪽으로는 다 0과 합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쪽 이후로는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요. 뒤에도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계산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여기는 합동이 되는데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G의 P-1이죠. 그런데 우리는 G의 P-1이 1과 합동이 되는 상황이에요. P제곱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과 합동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은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뒤쪽을 계산해 주게 되면 일단은 잠시 후에 계산해 보고요. 여기는 P-1 값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P와 여기를 곱해주게 되면 P제곱이 되니까 여전히 P제곱에 대해서는 0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과 곱해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의 G에 대해서 P 마이너스 2의 P.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1과 여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값이 P제곱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빼준 게 P제곱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P제곱. 자, P제곱이라는 값이 여기는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G의 P 마이너스 2에 대해서 P.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 결과가 G의 P 마이너스 2에 대해서 P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긴 P제곱이 있고 P가 있으니까 P가 하나씩 없어지고 P가 여기는 G의 P 마이너스 2를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P는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홀수인 소수라고 했어요. 자, 홀수인 소수가 되면은 여기는 일단 1 이상이 되겠죠. 1 이상이 될 거예요. 여기는 3 이상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G가 지금 P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즉 P가 G를 나눈다. 자, P가 G를 나눈다. 그러면 모순. 자, 왜 모순이냐면 우린 G를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P의 원시근이라고 했어요. 원시근. 자, 원시근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내용이 두 개는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소가 아닌 경우에는 원시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의 모순이냐면 왜냐하면 G는 P의 원시근이므로 최대 공약수가 GCD 여기서 G와 P는 1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에요. 최대 공약수 1인데 나눌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내용을 또 증명하게 될 텐데 여기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뭐 이 내용을 굳이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 제일 최종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나온 거는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P가 홀수인 소수인 경우에 R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시근이라고 하자. 되죠?
자, 이 앞에 내용을 안 했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이미 했잖아요. P가 홀수인 소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식은 존재한다라고 했죠. 되죠?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다시. 자, P가 홀수인 소수인 경우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식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되죠? 이런 원식을 가지고 왔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한데.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R에 대해서는 지금 R의 P의 K-2 거듭제곱 곱하기 P-1. 자, 여기가 버피 K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되죠? 자, 여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 자, 그러면 첫 번째는 K가 2 이상인 경우를 생각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K가 2인 경우. K가 2인 경우에 성립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다 증명이 끝난 거예요. 2가 들어가면 여기는 P의 0 거듭제곱이니까 1이 되고 아래 P-1만 남게 되겠죠. 자, 아래 P-1이 1과 합동이 아니다. 자, K는 뭐냐면 2니까 P의 제곱. 이 얘기죠. 되죠? 자, K가 2인 경우에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성립한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였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일단 여기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 이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R에 P에 대해서 K-2에 여기는 P의 마이너스 1. 자, 이 값이 1과 합동이 아니다. 법 P의 K. 가정.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K 플러스 1. 여기 K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P는 이 R은 P에 대한 원시근이라고 했잖아요. 자, 원시근이면 기본적으로 두 개는 서로소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 자, P에 대해서 K-1의 그 값과 R의 값은 여기는 1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값은 P에 대한 원시근이니까 이 거듭제곱이 없을 때 서로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거듭제곱을 해줘도 여전히 서로소가 되겠죠. 자, 이거이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건 갑자기 이걸 왜 생각하느냐가 될 텐데, 계산하다 보면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값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뭘 적용을 시켜볼 거냐면 오일러 정리를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오일러 정리. 자, 이렇게 되니까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 말은 생략을 할게요. 그럼 R에 대해서 파이의 P의 K-1.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1과 합동이 된다. 법 P의 K-1에 대해서. 자,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얘가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여기는 R에 대해서 이 값을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걸 빼주는 거잖아요. 자, 위에 값만 보면 P의 K-1에서 마이너스 P의 기본 공식이죠. K-2. 지수가 하나 작은 걸 빼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로 묶어주게 되면은 P의 K-2가 될 거고, 여기서 P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P의 K-2가 되고요. 여기서 P의 마이너스 1. 자, 이 값이 자, 여기 전개를 해주면 1 플러스 P의 K-1 여기 곱하기 T. 자, 이거인 정수 T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여기를 K-1로 바꿔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를. 자,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P 거듭제곱을 취해주게 될 거예요. 전체에 P 거듭제곱.
그리고 여기도 P 거듭 제곱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오른쪽 위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 지수 법칙, 여기 값이랑 P랑 곱해지는 거니까 P랑 얘랑 곱해주면 지수, 여기 1이랑 이제 계산해주면 K-1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R에 대해서 P의 K-1이 될 거고요. 그리고 P-1이 되고, 자, 이 값이 여기는, 이 값은, 이제 이항 정리를 적용시켜 보면 되겠죠. 자, P choose 0에, 자, 여기는, 여기 P 거듭 제곱을, 네, 이쪽에 P 거듭 제곱을 해주고, 여기 0번 거듭 제곱을 해주는 값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 choose 1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뒤에 게 한 번, 지금 P의 K-1의 T, K-1의 T가 되고, 자, 플러스 P choose 2에 대해서 여기는 제곱이니까 바로 계산해 볼게요. P의 2K-2에 그 다음에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계산해 주면 여기는 P3의 P의 3K-3의 T의 세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유한번에서 끝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해주고 싶은 건 여기에서 K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K-1까지 만들어 준 거고요. 우리 법을 K 플러스 1에 대한 계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되죠? P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에 대한 법으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값은 합동으로 써볼게요. 여기는 그냥 일단 1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여기는 계산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P의 K에 대해서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과 여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좀 적어볼게요. 이 값을 전개를 해주면은 여기는 P의 P-1이 되고 나누기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걸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럼 P만 이 오른쪽에다 취해주고 나머지를 빼볼게요. 자, 그럼 플러스 여기는 2분의 P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 P를 하나 곱해주게 되면 P의 2K-1. 자, T. 자, 이렇게 되고, 자, 플러스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왜냐면 이 뒤는 모두 다 0이 되거든요. 자, 왜 0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K의 범위는 2 이상이에요. 2 이상. 자, 우리 여기의 값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법 P의 K 플러스 1에 대해서 계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 지수가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3K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의 3. 자, 마이너스의 3과 K 플러스 1. 자,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걸 넘겨주면 여기는 2K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넘겨주면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로 나눠주면 K가 여기는 2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조건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온 거지만 사실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K 플러스 1보다는 여기가 지수가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될 거예요. 이 법으로 했을 때 0이 될 거고,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여기보다 값이 더 거듭 제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이 뒤쪽은 모두 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칸이 좁으니까 바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은 이렇게 한 거지만 여기도 0이 될 거예요. 여기도. 자, 왜냐면 뭐 똑같아요. 2K-1이니까 2K-1. 자, 이 값이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넘겨주면 그냥 K가 될 거고요. 넘겨주면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온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수, 자, 여기도 지금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법 P의 K 플러스 1로 했을 때 여기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여기도 사실은 없어지는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여기는 법 P의 K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주고 싶은 게 뭔가요? 해주고 싶은 건 이 값. 여기 지금 수학적 귀납법 가정을 했고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1과 합동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귀류법으로 보여볼 거예요. 귀류법. 자, 귀류. 자, 귀류법인데 이 값이 R의 P의 K-1. 자, P-1. 자, 이 값이 1과 합동이 된다. 법 P의 K 플러스 1.
자, 이게 안 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된다라고 가정해 본 거예요. 가정. 자,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지금 여기가 1과 합동이 되면은 이 값이 1과 합동이다. 이렇게 가정해 준 거잖아요. 자, 그럼 쭉 따라와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값, p의 k 플러스 1. 이 값이 나누기를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냥 결과만 쓸게요. 자, p의 k 플러스 pk의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p의 k는 없어지고 p가 t를 나누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앞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앞으로 다시 와보면 이 값이 p 거듭 제곱을 하기 전에 여기랑 여기랑이 등호였잖아요. 등호. 자, 등호인데 우리 지금 뒤에서 나온 게 t가 p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p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p를 하나 이쪽으로 보내줬을 때 p의 k라는 그런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p의 k 거듭 제곱을 법으로 했을 때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는 합동이 될 거예요. 뭐냐면 p의 k, 자, 여기를 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법으로 했을 때 여기 이 값과 이 값은 합동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지금 가정이 두 개는 합동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나왔고 나와서 합동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pk에 대해서. 맞죠? 합동이 아닌 걸 가정을 했는데 합동이 나왔으니까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 나왔죠? 왜?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아래 p의 k-1에 여긴 p-1. 자, 이 값은 1과 합동이 아니다. 법 p의 k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죠? 자, 칠판을 한번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다음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칠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얘기를 해줄 거냐면 P의 K 거듭 제곱. 여기는 원시근을 항상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그런 원시근이 존재하는데 그 원시근이 결국에 P의 K 거듭 제곱, 이 숫자에 대해서 원시근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되죠?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 이거 가지고 증명하게 될 텐데, 자, 뭐 그냥 읽어보면 홀수인 소수 P를 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P에 대한 원시근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P에 대한 원시근 R에 대해서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K라는 지수를 그런 그 정수를 생각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원래 이 R은 뭐였었죠? P에 대한 원시근이에요. P에 대한 원시근.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시근을 P에 대한 원시근을 가지고 오면 모든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서술을 해보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 나왔던 뭐 보조 정리라고 할게요.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보조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적당히 여기서 아래 P의 원식은 P의 원식은 R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여기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그러면 R은 P의 K-2. 자, 여기서 P-1. 자, 이 값이 여기는 1과 합동이 아니다. 법 P의 K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을 해 본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클레임.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클레임. 이 값이, 이 R이 결국에 얘에 대해서 원시근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원시근이란 얘기는 여기를 법으로 했을 때, P의 K를 법으로 했을 때, 이 R이라는 그 값에 대해서 오더가 결국에 여기에 파이 값, 파이의 P의 K. 자, 이렇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증명을 해볼 건데, 이 값을 N이라고 두어 볼게요. 자, 일단 오더 P의 K, 그리고 R. 자, 이 값을 let
n이라고 할게요. n이라고 하자.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오더의 정의에 의해서 거듭 제곱이 여길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아래 n 거듭 제곱은 여기는 1과 합동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여기 빼준 게 이 pk 거듭 제곱의 배수니까 p의 배수도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R의 n은 여기는 법 P.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거듭 제곱했을 때 법 P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법 P에 대한 R의 위수가 여기를 나누겠죠. 자, 적어보면 오더 P, R. 자, 이 값이 여기는 n을 나눈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R은 뭐였었냐면 P의 원시근이에요. 자, P의 원시근이면 여기는 위수가 파이의 P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P는 소수니까 P-1. 자, 이렇게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자, 이 내용을 즉, 뭐 이 내용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빼고, 자, 즉 P-1이 여기는 n을 나눈다. 자, 여기를 뭐 적당히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 이렇게 두고 자, 이번에는 P의 원시근이 R이니까 두 개는 서로소가 될 거고요. 자, 또한 뭘 알 수가 있냐면 GCD 여기선 P의 K 그리고 R 여기도 서로소가 되겠죠. 자, 이거 이므로 자, 오일러 정리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의 파이의 P의 K. 자, 이 값은 여기는 1. 법 P의 K에 대해서. 자, 여기가 성립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뭐가 되나요? 법 여기에 대한 여기의 위수가 얘를 나누겠죠. 자, 오더 P의 K. 여기서는 R. 여기의 위수가 파이의 P의 K. 자, 여기를 나누게 된다. 자, 그런데 오더 P의 K의 R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n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값이 n이 되는 상태고요. 자, 이 값은 뭐가 되나요? 그냥 밑으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n은 나누는데 여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에서 P의 K-1을 거듭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묶어주게 되면 여기는 P의 K-1에 전체의 P-1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2번. 자, 여기 지금 n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배수가 되면서 이 값에 대해서 약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P-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소수니까 어쨌든 이게 하나도 없으면 0 거듭 제곱이 될 거고 뭐 1이나 2나 3이나 해서 가장 큰 값은 K-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에 의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n은 그러므로 n은 자, P의 I, P-1.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 i는 뭐냐면 0부터 K-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거인 i가 0, 1, 여기는 그 K-1 존재.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 주장이 뭔가요? 주장. 자, 우리의 주장은 여기에 위수가 이 값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값은 우리는 n이라고 했으니까 n 값이 이 값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P의 K-1에 대해서 P-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n이 정확하게 이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n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가 됐는데 이 지수가 정확하게 이 중에서 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아니라고 하고 모순을 보이면 되겠죠. 자, 여기서 i가 K-1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자, 가정을 해주게 되면 그 i의 범위는 0부터 그러면 i는 0부터 지금 K-2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오더 P의 K 그리고 R 여기에 값을 우리는 n이므로
여기는 r을 n만큼, 근데 n이 뭐냐면 지금 저값이라고 했죠. 자, p의 i의 p-1 이만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법 pk.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해 줘야 되겠죠. 여기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활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k-2가 되는 경우로 관련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k-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i가 k-2가 되면 바로 모순이죠. 왜냐하면 저쪽이 합동이 아니라고 했는데 합동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k-2로 만들어 주려면 이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여기를 자, p를 거듭 제곱해주면 여기 플러스 1이 될 거고 p의 제곱을 거듭 제곱해주면 여기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를 지금 k-2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p의 k-2에 마이너스 i번만큼 거듭 제곱을 취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에 대해서도 여기도 p의 k-i에 마이너스 2만큼 뭐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같은 값이죠. 자, 우리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k-2에서 다시 i를 빼줘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뭐 정의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이쪽은 계산해 주게 되면 r에 p의 k-2가 되고요. 자, p-1이 되고 이 값이 1과 합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순이에요. 맞죠?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두 개는 그 합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 pk에 대해서 두 개는 합동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모순. 그럼 결과가 뭔가요? 그러므로 i는 k-1이 된다. i. 자, 그러므로 n의 값은 p의 k-1에 대해서 여기는 p-1이 된다.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p가 홀수인 소수이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면 자연수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p의 k 거듭 제곱. 자, 이런 형태의 원시근이 존재한다. 자, 여기는 앞에 있던 내용을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p의 k 거듭 제곱 형태,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는 원시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이 사실을 가지고서 여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거나 원시근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G를 생각을 해볼게요. G. 자, 여기를 PK. 자, 이거의 원시근이라 하자. 자, 이렇게 원시근 하나를 생각해 줬는데, 이 값이 바로 지금 이 PK에 대해서 원시근이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G에 플러스 P에 K. 자, 이렇게 해주면 합동이 되고, 자, 이거이므로 두 개는 위수가 같다라고 했죠. 두 개는 위수가 같아지고, 이쪽이 위수가 파이의 K가 되니까 여기도 파이의 K의 위수를 가지게 돼서 이 값이 원시근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앞쪽에서도. 자, 그래서 G에 플러스 P의 K. 자, 여기 모두 PK의 원시근이다. 자,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이 홀수면 이쪽은 짝수가 될 거고요. 뭐 짝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쪽이 만약에 짝수가 된다면 자, 여기는 짝수와 여기는 홀수인 소수니까 거듭 제곱을 해도 홀수가 될 거고요. 자, 짝수와 홀수를 더해주면 여기는 홀수가 되겠죠. 자, 둘 다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홀수인 원시근이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홀수인 원시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홀수인 원시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R을 PK의 홀수인 원시근이라고 하자. 홀수 원시근이라 하자.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클레임이 뭐냐면 이 원시근이 2 곱하기 pk 거듭 제곱의 원시근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클레임. 자, 클레임은 자, 그러면 원시근 얘기를 해줄 거니까 오더 2pk. 자, 이 값이 여기는 파이의 2pk. 자, 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한 관찰을 하나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파이의
EPK. 자, 여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는 홀수인 소수니까 P의 K 거듭제곱과 E는 서로가 되겠죠. 자, 여기는 승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이의 E 그리고 파이의 PK. 자,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자, 이 값은 뭐 간단하게 1이 되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파이의 PK.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EPK 거듭제곱 그리고 PK 거듭제곱 두 개는 파이 값이 같아진다 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는 여기를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자, 일단 이 값을 또 n이라고 두어 볼게요. 자, 오더 EPK. 자, 여기에 R. 이 값을 일단은 let n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n. 자, 그러면 여기에서 n번 거듭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1과 합동이 되겠죠. 자, R에 n 거듭제곱. 자, 여기는 1. 법 P의 EPK.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빼준 게 여기에 배수니까 여기에 약수인 P의 K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R의 n. 자, 이 값은 1과 합동이 될 거예요. 법 PK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PK, R에 대한 그 위수가 n을 나누게 되겠죠. 오더 P의 K, R이 n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R은 법 PK 거듭제곱에 대해서 원시근이라고 했죠. 자, 원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의 PK. 자, 이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파이에 대해서 2 곱하기 P의 K.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값을 나누게 된다. 칸이 좁으니까 따로 적지 않을게요. 어쨌든 여기가 여기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반대 상황으로 이 값을 나누게 된다. 그러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홀수 원식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식은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바로 볼게요. 지금 아래 파이의 PK. 자, 이만큼 거듭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1. 다시 하겠습니다. 자, 원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GCD에 아래 P의 K. 자, 이 값은 1이 되니까 이거이므로 오일러 정리를 적용을 시켜보면요. 여기서 아래 파이의 PK. 자, 이만큼 거듭제곱을 해준 값이 법 PK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EPK로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파이의 PK. 자, 여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R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쪽 첫 번째 단락이 제일 밑에 보면 홀수를 가지고 왔잖아요. 홀수. 거듭제곱을 해줘도 홀수가 되겠죠. 자, 여기는 홀수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1과 합동이 될 거예요. 2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똑같은 값이, 그러니까 빼준 값이 똑같잖아요. 여기에도 배수가 되면서 여기에도 배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두 값은 서로소가 되니까 곱해줘도 여전히 나누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R의 파이의 PK. 자, 이 값이 1과 합동이 된다. 법 2 곱하기 PK.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법으로 했을 때 이쪽의 위수. 자, 오더 EPK. 자, 여기에 대해서 R의 위수는 파이의 PK를 나누게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 값을 n이라고 세팅을 했죠. 자, 그래서 n. 자, n 값이 여기. 자, 얘는 정확하게 파이의 EPK. 여기와 같아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n이 이 값을 나누고, 자, 또 이 값이 n을 나누니까, 그러므로 n의 값은 정확하게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고요. 우리 6개를 다 살펴본 거예요. 6가지.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1보다 큰 정수를 가지고 오면 원시근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방향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고요. 정방향도 사실 앞에서 다 얘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볼게요. 자, 일단 쉬운 쪽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자, 이렇게 되면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2와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이 2이면 자, 여기는 1이 n의 원시근. 자, n의 원시근이라는 건 위수가 여기에 파이 값을 가져야 되는데 2에 대한 파이 값은 1이 되는 거잖아요. 1. 자, 위수가 1이 되면 되는데 여기는 1 한 번 거듭 제곱해주면 1과 합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이 4인 경우. 자, 여기가 서로 소인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서로 소인 숫자는 일단 1, 3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파이의 4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계산 결과가 1, 3,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위수가 2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얘는 위수가 1이니까 여기 제곱해 주면 어때요? 여기는 1은 아니면서 제곱해 주면 9니까 법 4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은 n의 원식은. 자, 쉽게 됐고요. 자, 나머지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 여기 pk 거듭제곱과 2pk 거듭제곱이 원시근을 가지는지 물어봤는데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이건 앞에 있었던 두 개 정리죠. 자, 이러한 값은 원시근 같고요. 이러한 값도 원시근을 갖는다. 되죠? 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 보조 정리들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 준 거죠. 자, 됐고요. 자, 나머지는 지금 설명을 했고요. 이제 정방향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자, 1보다 큰 값이 원시근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 자, 일단 원시근을 가진다라는 게 가정이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n이 2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 n. 이거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눠지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이 있으면 2라는 인수를 가지든지 갖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더 쉬운 경우로 2라는 인수를 갖지 않는 경우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보다 크니까 소인수분해는 가능할 거고요. 맞죠? 2 이상이니까 소인수분해가 가능한데, 자, 그런데 짝수는 아닌 상태니까 홀수인 소인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적당히 대략 쓸게요. 지금 n은 p1, k1, 여기는 p, t, kt. 자,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여기서 pi는 여기는 홀수인 소수 형태가 될 거예요. 되죠? 자, 여기서 t는 1 이상인 상태인데, 자,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자. 자, 이거 뭐 다 적진 않을게요.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기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P1에 K1이 있고 P2에 K2부터 그 이후가 있겠죠.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정리 내용이 뭐였었냐면 서로 소가 되면서 2보다 큰 두 개의 값의 곱을 생각해주면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 하나, 자, 얘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홀수인 소수니까 지금 2보다 크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도 2보다 크게 되는 상황이고 두 개는 서로 소가 되는 상황이죠. 이거 표준 소인수분해예요. PI, PJ는 다른 소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이 정리에 의해서 n은 원식은 갖지 않는다. 원식은 없다. 모순. 되죠? 우린 원식을 갖는 게 가정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정확하게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러므로 n은 P1의 K1꼴.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린 이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세 번째 모양에 해당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2라는 소인수를 갖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가 n을 나누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또 나눠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n이 홀수, 소인수 갖는 경우. 자, 그리고 같지 않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해볼게요. 자, 같지 않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같지? 자, 일단 2의 배수가 되는데 홀수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n은 2의 m 거듭제곱.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또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 제일 처음에 했었던 내용이 지금 지수가 3 이상이 되면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m이 여기가 3 이상이면 n은 원식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그래서 모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n은 2 또는 n은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자, 여기에는 n이 홀수인 소인수를 홀수, 소인수 갖는 경우. 자, 여기는 n이 2의 m, 일단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는 있을 거고요. 자, p1의 k1, 자, 그리고 pt의 kt 꼴. 자, 대략 이렇게 생긴 꼴인데, 자, 여기서도 m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여기 안에서 또 나뉘는 거예요. 뭐 나뉜다기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는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어쨌든 2보다 크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자, 보면 이 값이 2보다 크고요. 자, 나머지도 2보다 크죠. 홀수인 소인수 가지니까 적어도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그런 소인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2보다 큰 상황이고, 그러면 2보다 크고 두 개는 서로소가 되니까 여기는 원시근이 없겠죠. 우리 두 번째 있었던 정리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서 모순.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m 값은 1 이하인데 1이 되거나 0이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여긴 2로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2가 항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는 2 곱하기 p의 1의 k1 하고 여기는 p의 t의 kt.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t가 2 이상인 경우. 자, 이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죠. 지금 2 이상이니까 첫 번째가 있고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까지 하고 두 개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홀수인 소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2보다 크고 여기도 2보다 크겠죠. 그러면 2보다 크면서 두 개는 서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모순. 자, 그러므로 여기서 n은 2 곱하기 p의 1의 k1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